분기점 쪽으로 길게 정체입니다. 남부권에선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 7원 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2시간째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 서광주 2차로에서도 추돌 사고가 나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위원장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조상규 변호사,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누구의 입에서 나온 어떤 말. 현근택 변호사. 민주당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조정은 의원이 우리 이상민 의원 보고 뭐라 그랬냐면 FA 나오면 국민의힘은 아주 역대급 가장 비용을 많이 들여서라도 모셔와야 된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자유계약 선수가 되면 그러니까 탈당하면 탈당하면 비용을 들여서 모셔오라는 얘기인데 조정은 의원님도 이제 거기 합당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예. 근데 이상민 의원님은 또 나는 거기 들어간다는 거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 막 뭐라 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 사실은 법에 안 돼요. 이렇게 정치 자금할 때 뭐 돈 주고 우리가 안 되잖아요. 이런 표현은 제가 보기에는 좀 상징적인 얘기죠. 알죠. 야구 선수.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상민 의원이 지역구가 어디냐면 유성입니다. 유성. 대전 유성. 대덕 연구단지가 있는데요. 그 카이스트랑 있고 여기에 지금 가장 큰 이슈는 R&D 예산. 그렇죠. R&D 예산 삭감으로 거기 다 사실은 그 연구단지 연구하는 분들이라서 되게 민감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뭐 대통령이 지금 5조 정도 깎았잖아요. 이거를 다 복원시킨다. 그 정도 비용을 들이면 제가 보기에 그 지역 분위기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조금 복원한다 그러는데 민주당도 지금 1조 그래봐야 1조도 복원 못했어요. 8천억인가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역대급 가장 큰 비용은 R&D 예산 복구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아마 이제 이분이 거기서 5선이나 했기 때문에 지역에서 어쨌든 받을 수 있는데 그거 아니면 그 지역 민심 돌리기 쉽지 않아요. 그 국민의힘 쪽도 갈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냥 열어놓은 것뿐이지 간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닌데 조정은 의원 입장에서는 제발 좀 모셔가고 싶은 모양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5선인데 다음에 꿈이 국회의장이에요. 6선에서 국회의장은 최고. 물론 당선이 1번. 그다음에 국회의장인데 국회의장이 되려면 일단 그래도 다수당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수당이나 뭐 이런 데서는 절대 국회의장 될 일이 없어요. 안 되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 만약에 탈당을 한다 그러면 탈당하고 딱 보고 있다가 나중에 다수당이 들어가는 게 낫지. 다수당이 되는 쪽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그렇죠. 만약에 국민의힘 들어갔는데 거기에 다수당이 안 돼 버려요. 그럼 국회의장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조상규 변호사는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예, 장경태 박찬대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는 불공정하다. 예, 이거는 뭐 오른손 묶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국 선거운동을 진두지휘를 해야 돼서 이렇게 당대표가 1개 지역구의 의원으로 만드는 거는 안 된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에 저는 아주 그 어이없는 말로. 왜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나 지금 국힘이나 똑같이 당대표 지금 험지 출마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국힘에서는 이런 반응이 전혀 없어요. 누구도 옆에서 이렇게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이게 바로 이재명 개인 일당의 장점이구나. 왜냐하면 이게 똘똘 뭉쳐서 험지 출마를 못하게 해주니까. 민주당 얘기 조금 이따 좀 본격적으로 하고 신당 얘기 잠깐 좀 하고요. 신당 잘 될까요? 이거는 우리 조상규 변호사가 먼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준석 신당. 이준석 신당은 존재가 없다. 지금 그 뭐랄까요, 좀 신기루라고 생각합니다. 신기루다. 예, 이준석은 실체가 없다. 왜요? 이준석이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요, 과연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그 대표를 되게 미워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대표하고 너무 닮아서 미워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에서 본인의 어떤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그때가 그런 별의 시기를 딱 놓치고 나서는 지금 이렇다 할 뭔가를 잡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인기가 떨어져 가는 과정만 거치고 있거든요. 예. 이준석 대표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본인의 존재 가치가 점점 떨어져만 가고 그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노이즈 마케팅, 그러니까 각종 어떤 뭐 비난, 비꼬는 말,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인류한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했던 그 부분은 거의 뭐 인종차별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기존에 있던 멤버들조차도 지금 이준석 대표와 함께 하지 않을 겁니다. 않을 거고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리고. 이른바 천하용인도 함께 안 한다. 천하용인만 하겠죠. 아하, 거기까지만. 나머지는 아무도 지금 유승민 전 대표. 자, 그래서 유승민 대표가 나오는 것이죠. 유승민 대표는 국힘에서 뭔가 따뜻하게 손을 내밀면 잡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을 잡을 것이냐 국힘을 잡을 것이냐에 있어서 유승민 대표는 굳이 이준석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힘에서 유승민 대표를 좀 잘 모시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그냥 홀로 남는 거예요. 그리고 실체가 없는 신당 만들어봐야 결국 왜 만든다 말만 많고 이렇게 하냐면 결국 만들었을 때 그 파급력이 없다라는 게 검증이 돼버리면 이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파급력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겁을 줘서 어쨌든 자기의 그 패만 존재 가치만 계속 크게 만드는 겁니다. 현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저도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신호가 다 나오고 있으니까 만든다 계속 뭐 1%씩 올라간다 그래도 지금 60%라 그러는데 그럼 무조건 만든다라는 말은 안 하고 있으니까 약간 아직도 좀 재고 있는 거 아니라고 보는데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잘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국정 지도도 바꾸고 이제 이준석 대표도 그러잖아요. 홍보부도 형상 철거 안 한다. 그다음에 뭐 박정훈 대령 더 하겠다. 그다음에 뭐 이태원 유가족 만나겠다 하면 자기 명분 없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시그널이고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그게 되면은 근데 그럴 가능성은 0점 몇 프로라고 없다고 했어요.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신당으로 가겠다는 명분이 있는 거라서 사실은 정치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안 나오고 국민들의 관심을 안 가지면 만들 명분이 없어요. 맞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약간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지 안 하는 보수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지금 한 10 후반에서 한 20대 초반 요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 정치적인 포지션이 있다. 그러고 보는데 이준석 대표도 고민하겠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에 당대표 될 때도 보면 예전에는 뭐 전당대회 나간다 그러면 당대표가 막 체육관에 지지자들 막 모아놓고 막 으쌰으쌰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혼자 다니면서 그냥 두세 사람이랑 다니면서 유세 다니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돈 안 드는 선거 하겠다는데 지금도 예전에 우리가 정당 만들 때 똑같아요. 뭐 발기인데 쫙 하고 창준이 딱 체육관에 막 5천 명 모아놓고 막 하거든요. 근데 이제 SNS로 시작하죠.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글 폼으로 해서 받겠다. 이게 지금은 아니라 그러지만 어쨌든 발기인이나 당원으로 갈 수 있는 대력인데 보니까 사람들이 호응도가 있더라고요. 되게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문법으로 이준석 대표를 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당대표 될 때도 그랬으니까. 그 방식으로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아직까지는 유효한 카드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기존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 대통령실 출신들 간의 이른바 이 갈등, 충돌. 그게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지도 신당의 미래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의원들은 어쨌든 나중에 다음에 재선되는 게 최고의 목표거든요. 근데 여기서 공천을 만약에 못 받을 것 같아. 그런 시그널이 이미 이제 혁신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그럼 그분들은 고민할 거 아니에요. 내가 탈당해서 무소속 나가? 아니면은 이준석 신당에 둘 중에 하나 선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무소속은 나가면 선거운동에 제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죠. 어쨌든 정당을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한 7석 정도만 하면은 기호 3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쪽으로 관심들이 많이 가게 돼 있죠. 생존이 본능이에요. 재선이 최고의 목표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국민의힘 그 공천 갈등이 어느 정도로 가느냐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또 아마 그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도 12월 연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까 싶어요. 그렇죠? 본인도 겁이 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진짜 문을 딱 열었는데 아무도 안 오면 손님이 안 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그럼 진짜 자기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자기 손을 잡아주기를 그걸 바랄 겁니다. 모든 게 맞물려 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민주당 쪽 얘기 가봅시다. 뭐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 이게 뭡니까?
어쨌든 약간 이분들 4분 원래는 5분 이상민 의원까지 얘기가 되다가 이상민 의원은 나는 좀 다르다. 약간 먼저 약간 뭐 당을 나갈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것 같고 이원욱, 김종민, 조홍천, 윤영찬 의원님은 아마 당내 개혁을 먼저 요구하겠다. 우리가 당장 나갈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뭐 요구하시는 거는 뭐 그전에 얘기했던 얘기랑 비슷해요. 도덕성, 그렇죠. 뭐 민주주의, 뭐 그다음에 지금 뭐 개딸로 상징되는 그런 분들에도 좀 뭐 막아달라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저도 아직 뭐 원내 진입 못 해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선거 과정, 총선 과정에 모든 의원이나 모든 정치인들의 최고의 관심은 공천이에요.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이분들이 현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들이 유리한 구도로 있는데 또 하필이면 이분들 뭐 저도 약간 이해관계 있습니다만 다 어찌 보면 이제 경쟁자들이 있는 구도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민주당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경선 원칙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21대도 단수가 더 많았어요.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역하고 경쟁자 붙어서 20% 안쪽으로 안 들어오면은 경선 자체를 안 시켜요. 그랬죠. 예. 그런데 지금은 약간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 공천에서의 어쨌든 자기들의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세게 나가야 한다. 이런 거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봐요. 조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여기서 이제 얼마나 많은 민주당의 의원들이 동참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도 지금 설왕설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4명이라는 숫자는 사실 좀 대단히 적은 숫자긴 하죠. 이미 이제 발표를 하실 때 그 우리 김종민 의원이 3명 더 있는데 안 왔고 한 4, 그러니까 40명 정도가 더 우리랑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그런 40명 정도 인원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친명계가 또 받아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데이터적으로 분석했을 때 40명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체포동의안 가결이 됐고 그다음에 그 이균용 대법원장 부결 때 그 한 40명 정도가 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자율적으로 비명계가 의사를 타진하면 한 40명 정도가 그 체포동의안 가결 쪽으로 갔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체포동의안 의결에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단식할 때도 와서 명단 적어라. 그다음에 탄원서 써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색출 작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게 단일 대우로 안 가면 본인들도 힘들 거라 생각해서 움직인 사람이 한 4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충분히 이게 파급력이 있고 당내에서는 그 지형을 흔들 만한 아주 중요한 그 활동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지금 이분들이 이제 억압과 탄압을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 그러면서 이제 조홍천 이제 의원이 매운맛이 이 친문하고는 이 사이즈가 다르다. 너무 맵더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비명계 의원들이 당했던 이 일련의 사태들이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이 그 지금 그 위헌정당 해산 심판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런 얘기 꺼냈죠. 민주적 질서에 반하는 이제 그런 이제 활동을 하는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게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는 사안들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명계의 이런 움직임들은 지금 아주 유의미하게 봐야 됩니다. 뭐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너무 나간 거고요. 그것까지 한다 그러면 진짜 뭐 전쟁하자는 얘기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이제 가결했던 분들이 한 30-40명 되는 걸로 같은데 이번에 어쨌든 나선 분은 이제 다 4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이 막 뭐 가결하냐 부결하냐 했을 때는 그때 분위기와 지금 분위기를 보면 지금은 저는 4분이 이렇게 인터뷰했어도 그럼 그 다음에 누군가 옆에서 뭐 지원사하거나 뭐 옹호하거나 이런 게 이제 뭐 언론이나 이게 나와야 되는데 후속 발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SNS에 올리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전혀. 아직은 없죠. 그때는 사실은 있었어요. 되게 이거 왜 이런 사람들 해야 되냐 왜 그럼 당대표가 본인 얘기하고 왜 말을 뒤집냐 하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 지금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소리 없는 메아리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네. 그 이분들이 한 달쯤 시간을 두고 그다음에 안 되면 결단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은 뭘까라고 보세요 그러면? 뭐 정치인들이 결단이라 그러면은 뭐 탈당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으로 갈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당연히 만들었다가 다시 돌아갈 사람이라는 거는 다 아니까. 근데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뭐 모색을 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공천에 대한 뭔가 보장이 되거나 되지 않으면 뭐 나서겠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사실은 굳이 나선다는 게 탈당? 그럴 가능성이 있죠. 무소속 출마? 무소속 출마라든지. 근데 뭐 그거를 뭐 제가 말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근데 그거 아니면 뭐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설마 이분들이 나 불출마할래 뭐 이럴 건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뭐 어쨌든 다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러겠죠. 신당 창당으로 보여지는데요. 그거는 그냥 민주당판 비명계 주도의 신당 창당. 이준석 맞습니다. 신당과 전혀 관계없이.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위성정당 이야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이제 소수의 인원들이 들어오는 것을 이제 여야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은 니즈에 의해서 막으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작은 그룹들이 나가서도 한두 명 정도 이제 입성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이거를 좀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여야의 좀 움직임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제도를 현재 이제 연동형인데 그걸 병립형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죠. 자, 뭐 조국 송영길 신당설도 있고 그런 얘기는 민주당 쪽에서 지금 어떻게 반응합니까? 뭐 조국 장관이나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 소속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치 활동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쪽에서 뭐 하라 마라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제도랑 다 연결돼 있는데 선거제도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막판까지 모르다 보니까 지금 뭐 지금 선거 때는 항상 또 이런 신당 얘기가 항상 나오죠. 나오는 얘기들라서 본인의 정치적인 자유죠. 만드는 거 뭐라 하겠어요. 근데 대신 결론은 이거죠. 얼마나 지지를 받느냐. 아까 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신당처럼 막 10%, 15%, 20% 받는다 그러면 그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비례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현역이 아니라 지역구 의원들도 지역 출마할 사람도 나오게 돼 있거든요. 결국은 결론은 지지율이다. 국민들이 얼마나 지지받느냐. 그게 결론이에요. 저는 조추송 신당 자체는 오히려 다른 신당보다 더 관심의 대상이 되고 더 파급력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비명계 의원들도 사실은 뭐 이준석 대표하고 함께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하고 어떻게 보면 조추송 신당하고도 같이 할 수 있는 조추송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것도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니에요? 아니 추미애 대표는 지금 당 소속이에요. 탈당하지 않고 전직 대표고 그러니까 신당 만드는 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처럼 전직 당 대표지만 지금 막 나가겠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추미애 대표는. 추미애 대표가 지금 그 신간 소설 또 썼지 않습니까? 그 장하리 뭐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그 출판 기념일에 소설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설을 하나 썼는데 이제 존재감이 조추송 중에서 이제 조국이나 이제 송영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계속적으로 이제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각종 발언들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지금 너무 조용하고 있었잖아요. 뭐 한동안 그랬죠. 한동안 조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확실히 내비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양산 평산 책방 가서 사인회 한 사람은 이제 조국 전 장관밖에 없단 말이죠. 그리고 고민정 의원도 어떻게 보면 추미애 전 장관하고 지금 저기 광진에서 잘못하면 이게 이제 자리를 놓고 싸울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오히려 지금 조국이라는 카드가 민주당에 쓸모 있는 카드라고 지금 이번에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한번 와주면 그 외연확장에도 좋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좀 약간 복잡 미묘한 관계가 조금 있습니다. 정말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당 내부에서도 치열한 권력 다툼과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 외곽에서는 각종 신당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방금 제가 그 조국 추미애 송영길의 이준석까지 합한 신당 얘기는 생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조추송이라고. 너무 나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 정도로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계속 해내기 때문에 뭔가 정말 저 사람의 다채로움에 의하면 저런 것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보는 거죠. 이게 시작이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준석 대표도 같이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요즘 뭐 이렇게 밖에서도 그렇고 방송도 같이 해서 그런 건데 예전에 토론도 같이 했잖아요. 같이 당 대표를 해서 그런데 개인적인 친분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당까지 함께 하느냐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여기서 송영길 대표가 제일 적극적이에요. 조국 그러니까 전 장관과도 함께 하겠다라는 의사도 이제 송영길 대표. 이렇게 제일 적극적이신 분이죠. 아니 송영길 이준석은 뭐 당 대표 시절에 몇 번 토론하고 뭐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조국 전 장관과 손을 잡는다 그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송영길 대표하고도 안 하죠. 왜 그러냐면 어떤 논리로 본인이 주도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송영길 대표거나 이렇게 오면 본인이 주도를 못 해요. 벌써 아이고 형님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튼 오늘은 총선이 다가오는구나를 실감하게 한 그런 한 주였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두절미 각설하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을 텐데요. 그동안 오랫동안 이 거두절미 각설하고 도와주셨던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위원장 현근택 변호사께서
이제 본인의 총선 출마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도와주시고 이제 그만두시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어요. 네,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은 뭐 개인적인 사정이고 이게 뭐 외부 영향 전혀 아니다. 지금 KBS 약간 이런 상황에서 나가기 죄송하고요. 그동안 어쨌든 정관용 선생님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별 말씀을요. 앞으로 아마 뭐 이렇게 뭐 어떤 양태가 되더라도 저도 뭐 방송에 항상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좋은 자리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예,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했죠 우리. 네, 많이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튼 좋은 성과 있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조상규 변호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홍서범이 부르는 나는 당신께 사랑을 원하지 않았어요.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